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테라퓨틱스 말씀드립니다. 근데 주말 이제 장을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금요일 날 장 막판에 급작스럽게 이제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죠? 네,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3분 차트입니다만은 그러면서 주가가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있었는데 특히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랐어요. 네,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이유가 있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온 물량은 이거는 어떤 연유에 의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드릴 거고 그리고 HLB 그룹 상황에 따른 테라퓨틱스 전략 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테라피틱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 막판에 이런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테라피틱스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장 중에 이런 긴급한 재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추가 매수나 또는 추가 뭐 매도나 뭐 이런 장중 긴급 판단을 할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영상에서는 제가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 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테라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그 정보를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매 사인도 드리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창구 동향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막판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되게 보면은 BNP 그리고 메릴린치 뭐 이런 데서 메릴린치 같은 데서 장 막판에 화끈한 매수세가 좀 더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지금 요거를 차트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메릴린치에서 주로 장 막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BNP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계속 꾸준히 매수를 했고 한국계 창구는 좀 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런 정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기억을 잘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MSCI 편입 스몰캡 지수의 편입이 HLB 테라피틱스가 됐죠. 지난번에 결정이 됐던 거고 이거 실제로 편입 그러니까 편입 편출 네, 이것은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5월 31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날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에 그 두 개 창고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들어온 거죠. 네.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테라피틱스가 그래서 막판에 매수가 들어온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효과는 리밸런싱 데이 이전에 미리 작용이 좀 된 그런 측면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되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 데이가 됐고 그리고 이제 편입이 돼서 나중에 또 매수세가 더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조금은 이제 미리 올랐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뭐 여하튼 스몰캡 지수에 편입된 이상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꼭 생각할 필요는 있겠고요. 6월 3일부터 변경된 종목이 반영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인덱스 변경은 31일 종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건의 재료가 작용이 됐다 이겁니다. 물론 이 재료는 미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재료가 테라피틱스의 주가를 계속 끌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움은 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무래도 테라피틱스의 주가를 끌고 가는 것은 OKN이나 RGN 건의 재료가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리보캄넬리주맙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는 안 됐어요. 그죠? 물론 캄넬리주맙의 CRL 그리고 EIR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말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주말에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온다면은 다음 주 초반에도 리보 관련주들이 매기가 더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RGN이나 OKN 건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테라퓨틱스는 매기가 아주 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쉽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HLB 그룹 그 CRL이나 또는 EIR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우리 테라피틱스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바로 관심이 지금 현재 아직은 이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바로 크게 치고 나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좀 흔드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일단 제가 HLB 그룹의 특히 그 CRL 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캄넬의 CRL 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보고 그 다음 전략을 우리가 논하는 게 낫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밑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부분적인 매도를 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을 아직 가져갈 수는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만은 여하튼 추후 CRL 항저의 CRL 상황을 좀 보고 그 다음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후속 전략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바로바로 신속하게 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긴급한 매매 사인이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테라라고 꼭 문자 주셔서 장중에 긴급한 정보나 긴급한 매매 사인을 놓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다음 주에 테라는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많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라라고 꼭 문자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대박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해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이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 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네,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